평수길의 야망. 동남에 한 나라가 있으니 쿠코는 일본이라. 동서는 61정이요 남북은 82정이요 팔도가 61주니 35군이 일주되었더라. 조선국 경상도 동래 푸산포로부터 수로로 일본을 가나니 대마도 상거가 360리오, 진마도 상거는 490리오, 일기도 상거는 640리오, 철마도 상거는 540리오, 만류관 상거는 750리오, 표화관 상거는 680리오, 병교관 상거는 300리오, 지우관은 420리오, 오사는 350리오, 오사는 곧 일본이라. 합하여 4660리러라. 혹 이르되 진시황 시절에 서불등이 동남동녀를 데리고 불사약을 구하러 삼신산을 찾아가 얻지 못하고 인하여 그 섬에서 살았는 고로 이제 이르되 서불의 자손이라 하더라. 그 후로 인물이 번성하여 나라를 세우고 쿠코를 예라 하더니 그 후 고쳐 외라 하더라. 신라해공왕이 처음으로 외란을 보고 또 자비왕에 이르러 명장서구가 외란에 죽고 고려왕이 외로 더불어 결혼하더니 아조에 이르러 호남을 자주 침노하니 조선이 연하여 외란에 곤하여 편치 못하더라. 대명 세종황제 가정년간에 중국 침주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박이요 명은 세평이니 키선은 박국진이라. 외인이 자주 강남을 침범하다가 마침내 항주에 이르러 평이 외인에게 죽고 그 처 진씨는 해내 유명한 절색이라. 외인에게 잡힌 바 되어 인하여 살마도 땅에 있는 평신이라 하는 사람의 아내 되니 진씨 박세평에게 있을 제 잉태 3사기더니 평신에게 온 지 10상 만에 한 아들을 낳으니 합하여 13사기라. 진씨 임산하기에 이르러 한 꿈을 얻으니 황룡이 공중에서 내려와 진씨 품으로 달려들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그 후로 몸이 불평하더니 호련 향내 방중에 진동하고 붉은 기운이 사면에 자욱하였다. 이윽고 일개나마를 생하니 용모가 비상하여 용의 머리에 범의 눈이요 잔나비 팔이며 제비턱이니 짐짓 영웅의 기상일러라. 평신이 대의하여 이름을 수길이라 하고 자를 평온산이라 하니 길이 3세에 이르러는 음성이 용의 소리 같고 기이한 일이 많더라. 5세의 이름의 문장을 능통하니 보는 자 아니 칭찬할 이 없더라. 수길이 점점 자라 나이 7세에 이르러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이 과인하여 범인으로 더불어 크게 다르러라. 일일은 수길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마땅히 일본 66주를 두루 구경하리라 하고 인하여 집을 떠나 원근 산천을 편답하더니 진마도 땅에 다다라는 날이 심히 덥고 몸이 고나거늘 섬에 앉아 쉬더니 관원이 마침 풍경을 완상하고 돌아오다가 수길의 상모가 기이함을 보고 심중에 생각하되 이 아이 탈 귀함을 측량치 못하리니 가히 버리지 못하리로다 하고 즉시 수길을 불러 문활 그대는 어느 곳에 있으며 이름은 뉘라 하느뇨. 수길이 대활 나는 살마도 땅에 사는 평신이로소이다. 그 관원이 달래며 이르되 나는 살마도주 관백이라 하거니와 일찍 한낱 골육이 없는 고로 정의 후사를 근심하더니 이제 우연히 그대를 만남에 사랑하는 마음을 금치 못하는지라. 청컨대 나의 아들이 되어 후사를 있게 하면 내 벼슬을 대신하여 일국 병권을 총독하면 이는 장부의 쾌사라. 그대 뜻이 어떠하뇨? 수길이 이 말을 듣고 땅에 내려 절하고 왈 미천한 사람의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무해하시니 은혜 백골란망이라 감히 듣지 아니리. 관백이 대의하여 즉시 수길을 데리고 궁중에 들어와 좋은 의복을 입히고 추찬을 먹이며 시사를 의논하니 대답이 여류하여 모를 일이 없는지라. 관백이 대의하여 드디어 수길로 지휘장군을 명하니 수길이 스스로 그 지략을 헤아리며 주대의 여상과 한대 제갈량으로 더불어 병구할 것이요 겸하여 용력이 전륜하니 당시 그 재주를 비할 이 없는지라. 이러므로 팔도 영웅이 망중하여 돌아오니 이로부터 일본국 66주를 통령하여 위명이 크게 떨치니 해중의 모든 소국이 항복하는 자가 많은지라. 수길이 비로소 큰 뜻이 원대하고 우익이 많음을 인하여 드디어 황제를 패하여 신성군을 삼고 제호를 칭하며 원을 고쳐 문득이라 하니 차시는 아국 조선 선묘적 시절이라. 200년 승평함을 인하여 상하인민이 재물을 탐하고 병기를 다스리지 아니하니 시사의 해이함이 이에 극하더라. 이때는 대명 신종황제 만력 6년 무인 춘 3월이라. 아조 관상감이 개사하되 장성이 동남을 가로선지 수월이로소이다. 하니 상이 근심하시니 백관이 조회에 여짜오되 중국이 무사하고 황제 아국을 극히 대접하시니 무슨 환란이 있으리이다. 상이 반신반의하시더니 기묘년에 이르러는 태백성이 자주 베고 백홍이 자주 해를 꿰니 지식 있는 자 가장 근심하더니 경진년에 이르러는 경상도 단성 고을에 있는 해음강이 절로 마르고 동에서 나는 고기 서해로 모이고 연평 바다에서 나던 청어가 요동서 잡힌다 하여 소설이 자자하더니 이모년에 다다라 범이 평양성 중에 들어와 사람을 무수히 살상하고 대동강이 혹 마르며 혹 핏빛 같아
7일을 두고 서로 돌며 두 빛이 되고 성중에 또 검은 기운이 충천하기를 또 7일을 하고 무자년에 이르러 황해도 물이 핏빛이 되어 3일을 끓으니 어족이 죽어 물 위에 무수히 뜨고 남의 물이 자주 창이라니 사람마다 황황하여 의논이 분분하더니 전교수 벼슬하던 조원이란 사람이 국중에 자주 재변이 있음을 보고 상소하여 가로되 신이 비록 지식이 없사오나 요사이 천문을 보니 태백이 동으로조차 북으로 지고 재변이 연하여 일어나고 세도인심이 지극히 강악하여 부모 형제 서로 인륜대를 모르오니 조만간에 반드시 변이 있을 것이니 바라옵건대 성상은 각 도에 지휘하사 빨리 병기를 신칙하소서 하였더라. 상이 그 상소를 보시고 의혹하여 결치 못하시더니 형조판서 유홍이 상전에 나아가 주할 이 같은 태평시에 조원이 요망한 말을 내어 민심을 소욕해 하니 그 죄 중하온지라 원컨대 성상은 빨리 조원을 찬출하사 민심을 진정케 하소서. 상이 옳이 여겨 즉시 의윤하시고 조원을 함경도 갑산에 정배하시다. 평수길이 황제 위에 오르고 제조를 항복받으며 뜻이 교만하여 스스로 이르되 내 어찌 조그만 나라를 지켜 제후왕과 같이 하리오. 하고 드디어 문무중관으로 더불어 의논왈 내 이제 100만 웅병을 거느려 북으로 조선을 치고 인하여 대명을 엄습하고 천하를 도모코자 하나니 개교 장차 어디 있나뇨? 제시는 품은 발을 이르라. 엄미필의 한 사람이 이르되 조선을 치고 대명을 통합코자 하실진대 반드시 조선을 무사히 지난 후에야 바야흐로 중원에 들어가오리니 조선은 본디 예의지방이라 현인군자 많으니 가볍게 도모치 못할지라. 조선을 치고자 할진대 마땅히 지용이 겸비한 사람을 가려 먼저 조선에 가 강약의 형세를 탐지하며 산천의 험세를 살핀 후 동병함이 늦지 아닐까 하나이다. 하고 제신을 돌아보아 네 능히 나를 위하여 먼저 조선에 나아가 허실을 탐지하여 옳고 말이 마치지 못하여서 팔장이 일시에 뛰어나와 이르되 소장 등이 원컨대 이 소임을 당하리이다. 학원을 돌아보니 제1은 평조이기요 제2는 평조신이요 제3은 평조강이요 제4는 안국사요 제5는 성강정이요 제6은 평이지요 제7은 경감노요 제8은 송인현소라. 평수길이 대이 왈 경등이 힘써 이를 이루면 반드시 중상이 있으리라. 하고 각각 은자 3,000냥씩 주어 반전을 보태게 하니 팔장이 즉시 하직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배를 타고 아국으로 향하더니 벌써 부산지기에 이르러 배를 물가에 다이고 각각 의복을 고칠새 혹 중대되며 혹 거사도 되며 혹 장사도 되어 서로 길을 나누어 행할새 다시 기약하되 우리 등이 각각 한 도씩을 맡아 허실을 탐지하되 3년을 하나여 도로 부산으로 모이자 하고 각기 각 도로 들어오니라. 차시의 아국이 운수가 불행한 중 일본이 동병하려 하는 줄 전혀 모르고 일체 군무를 준비함이 없으니 어찌 가석치 아니하리요. 이때에 태평원 뒤에 큰 돌이 절로 일어서고 만수산 아래에 봉선이 있어 날마다 외어 이르기를 10여 일을 하는지라. 일로 인하여 인심이 소요하고 지식 있는 자 심산궁곡에 들어가 은거함이 많더라. 차시 외장 8인이 아국 팔도에 흩어져 사적을 탐지할 뿐 아니라 도성에 들어와 궁중대소사를 낱낱이 살핀 후에 부산으로 모여 다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 수기를 보고 조선지도를 올리며 사정을 일일이 고한데 수길이 대의하여 중상하고 즉시 사신을 청하여 국서를 아국에 보내니 그 글에 하였으되 조선이 일본으로 더불어 접계하였으나 일찍 서로 통신함이 없으니 그 일이 가장 그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중국을 통치 못하게 하니 더욱 미안한지라. 작금 이후로 양국이 화친하고 일본 사신으로 하여금 중국을 통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먼저 조선의 대화 미칠지라. 또 하였으되 천하 형세다 내 장악 중에 있나니 네 감히 거역하리와 하였더라. 상이 그 글을 보시고 크게 근심하사 만조백관을 모으시고 그 일을 의논하라 하신데 백관이 여짜오되 가히 사신을 일본에 보내어 화친을 통하고 겸하여 외인의 사정을 탐지함이 상책인가 하나이다. 상이 즉시 김성일, 황윤길로 상부사를 삼아 일본으로 보내시니 이인이 명을 받아 궐하에 하직하고 행하여 일본에 들어가 평수기를 보고 국서를 전하니 수길이 보기를 마침에 문득 크게 노하여 왈 조선왕이 만일 친히 이르러 조회하고 일본 사신으로 하여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면 말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조선이 먼저 대화를 만나리라. 하고 아국 사신을 박주 수배로 대접하고 회환시에 은자 400냥을 상사하고 탑사하여 주되 사기 더욱 패만하더라. 신묘년에 이르러 수길이 평이지로 하여금 부산 동원관에 보내어 배를 타고 외어 왈 조선이 아국 사신을 인하여 대명으로 들어가게 하면 피차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민이 많이 상하리라. 이에 머물어 회답을 알고 가려 하노라. 한데 조선이 마침 한 말 대답함이 없으니 평이지대로 하여 배를 돌이켜 본국으로 돌아가 수길을 보고 회보하니 차시 수길이 벌써 뜻을 결하여 제장으로 더불어 출병하기를 의논하더니 대장 청백세에 이르되
이제 만일 조선을 치고자 할진대 날랜 장수 넷을 뽑아 내길로 나아가되 북해를 건너 부산지경에 이르러 두 장수는 수로로 행하여 조선국 삼남을 엄습하면 조선왕이 반드시 평안도로 달아날 것이니 우리 군사를 거느려 그 도성을 운구하고 일지병을 보내어 평안도를 엄습하고 또 두 장수는 수로로 행하여 서해에 둔병하고 또 일지병을 보내어 압록강으로 나아가 북로를 막으면 조선이 비록 중국의 구원병을 얻고자 하나 어찌 능히 통하리요. 이리 한 후에 우리 능히 대병을 몰아 두 편으로 협공하면 조선왕을 능히 사로잡을 것이니 조선을 얻은 후 즉시 군사를 옮겨 평양에 둔하고 조선 군사로서 요동을 치게 하고 우리 군사로 하여금 중원을 엄습하면 천하를 가히 도모하리라. 한데 수길이 대의하여 일변으로 국중병을 다 일으키고 일변으로 해중병을 일으키며 해중제국의 격서를 전하여 각각 군마를 거느려 싸움을 돕게 하고 대장 청정으로 하여금 평행장으로 더불어 일군을 거느려 육로로 나아가 조선 삼남을 치게 하고 또 마다시 심한둔 이장을 각각 일지병을 거느려 수로로가 육로 군사를 접응하라 하고 스스로 제장과 대군을 거느려 뒤를 따라 접응하려 하더라. 차시는 임진 4월이라. 정발이 포조를 데리고 칠섬가에 산행하더니 호련 보니 오리 갈매기 까막같이 물이 지어 오건을 발이 가장 고이 여겨 양구히 보더니 얼마 후에 물 위로 쫓아 들리는 소리 가까우니 발이 심중에 의혹하더니 이윽고 위에선 수백여 척이 내려오되 정기 바다를 덮었으며 창검이 일색을 가리우며 포성이 물결을 뒤치는 듯하는지라. 발이 대경하여 황망이 부산으로 돌아올새 미처 성주에 드지 못하여 외전의 선봉이 벌써 성중에 돌입하여 군마와 관속을 무수히 죽이고 후군이 사냐에 미만하여 나오니 푸산이 인하여 함몰하고 다닥의 지경에 이르러 첨사 윤홍신이 갑주를 갖추고 포졸 100여 명을 거느려 힘써 싸우다가 마침내 외장에 죽인 바 되나 수하군사 하나도 남지 아니하나 다닥에 또한 함몰하니라. 외적이 동내로 향할새 함성이 백리에 진동하니 형세태산 같더라. 아국이 싸우지 아니하여 각각 명을 도망하는지라. 적이 승승장구하여 나아가 동래성을 싸니 좌수 백공하니 이 기별을 듣고 대경하여 즉시 수성을 버리고 가명으로 달아나고 좌병사 이제는 겨우 노약군 수백을 거느려 동래로 가다가 무수한 외적이 동래를 철통같이 싼지라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드디어 소산봉에 진치고 승패를 관망하더니 이때 동래부사 송상현이 외병의 급함을 보고 즉시 성문을 닫고 군민을 조발하여 성을 굳이 지키더니 적이 화포화전을 일시에 놓으며 성치기를 급히 하니 성 지킨 군사 무수히 죽고 남은 군사 각각 명을 도망하는지라. 외적 선봉이 먼저 성을 넘어 들어와 성문을 깨치고 대군을 맞아들이니 외병이 물밀듯 들어와 군인을 죽이니 곡성이 천지 진동하는지라. 상현이 능히 벗어나지 못할 줄 알고 군관 김상관과 노자 영남으로 더불어 급히 아중에 들어와 조복을 갖추고 북향사배하고 크게 통곡왈 신이 무상하와 변방을 방비치 못하고 국가 또한 불행하여 외적이 성내를 함몰하되 신이 본디 지용이 없어 능히 도적을 제어치 못하고 마침내 구군을 갑삽지 못하고 오늘날 주군이 구천지하에 가오나 눈을 감지 못하리로소이다. 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일수시를 쓰니 하였으되 아중고성 얼훈 외론 성이 달 두른 듯하며 큰 진을 굳지 못하도다. 대진불구 사인사군이충 부자은경 부자은의 가배합도다. 상현이 쓰기를 마침에 노자 영남을 주어 이르되 너는 이 글을 가지고 빨리 집에 돌아가 난을 피하라. 하니 영남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거늘 상현이 재촉하여 보내고 손에 칼을 짚고 호상에 앉았더니 적이 돌입하여 상현을 범코자 하거늘 상현이 불력하여 외적 수사민을 죽이더니 적이 무수히 들어와 어지러이 치니 상현이 마침내 난군 중에서 죽으니라. 외병이 동네를 함몰하고 군사를 나누어 울산과 밀양을 칠세 울산 부사 힘써 싸우다가 수하군사 각각 명을 도망하는지라. 부사 허암이 적에 사로잡힌 바 되고 밀양 부사 박지는 필마로 달아나니라.